자, 오늘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 전개 부분 3과 4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3번과 4번은요. 우리 전개 1과 2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은근한 관심이 드러나 있는 부분하고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추억이 담겨 있는 부분이 전개 1, 2번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키에게 나는 삶은 달걀 좋아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또 그 다음부터 삶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풍금을 이제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전개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자, 보시면 아저씨와 어머니의 서로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아저씨가 아빠라면 좋겠다는 나의 소망과 갈등이 3과 4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전개 3과 4는 나의 갈등과 아저씨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5번째 줄부터 6번째 줄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런 내용이 있죠. 아저씨가 사랑방에 와 계신 지 벌써 여러 밤을 잔 뒤입니다. 아마 한 달이나 되었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 밤을 잤다. 한 달이 지났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경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의 경과. 그 다음 쪽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180쪽 16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자, 이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라는 말은 어떤 대사 다음에 나왔나요? 아저씨랑 친해진 다음에 아저씨가 이것저것 물어보죠. 오키누는 아버지를 닮았다. 고는 어머니를 닮았지.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키가 천진난만하게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오키의 심리. 사실은 아저씨는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지만 나는 어때요? 아이다운 6살짜리 아이라 그랬죠. 바로 이 6살짜리 아이인 나는 관찰자예요. 그래서 아저씨, 어른들의 그 미묘한 심리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바로 6살짜리 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천진난만하게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저씨는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자,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아저씨의 관심이 어느 부분에 나타나 있는지 보시면 180쪽 10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아까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하기 전에 했던 아저씨의 대사죠. 오키노는 아버지를 닮았다. 고고응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고입하고 응? 그러나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참 많은 말을 오키에게 쏟아붓고 있죠. 이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3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 저고리 누가 해주지? 밤에 엄마하고 한 자리에서 자니? 바로 이 부분들이 바로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0쪽의 18번째 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대사. 아니 안 돼. 난 지금 분주해서. 자, 이걸 연극을 한다면 아저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굉장히 그 당황한 표정을 짓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아저씨의 성격이 드러나요. 어떤 성격이 드러날까요? 아저씨의 성격은 어떨까? 오키가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가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아저씨 그래 가자 그럴 테죠. 그런데 아저씨는 아니 나 지금 분주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바로 성격이 소극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80쪽 23번째 줄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지요. 자,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는 어떤 쓸데없는 말이냐? 왜 이런 말 있죠. 요 저고리 누가 해주지? 밤에 엄마하고 한 자리에서 자니? 하는 이런 말들이죠. 이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다라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심리는 뭘까요? 바로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나와 있죠. 어머니에 대한 아저씨의 마음을 모르는 나의 그 주관적,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다라는 거는 누구냐? 나의 주관적인 평가죠. 아저씨의 마음은 나는 6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찮게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어서 아저씨가 물어보는 걸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6살짜리 아이니까. 그리고 또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관찰만 하는 거죠.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을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몰라요. 나는 전혀 속마음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즉 관찰만 한 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독자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6살 난 아이의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81쪽 첫 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삼촌이 들어오면 사랑 손님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은 왜 아저씨가 나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아저씨만 오면은 묻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그림책만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사랑 손님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바로 아저씨가 어머니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들킬까봐. 그래서 일부러 외삼촌이 들어오면 태도를 180도로 다르게 하고 있죠. 그 다음 181쪽 세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자, 이거 우리 아까도 한 부분 있죠.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나와 있죠. 사실은 무서워하나 봐요. 이거는 나의 눈에 비친 아저씨의 모습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묻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다운 추측이 바로 소설의 재미를 더해주게 되죠. 바로 사실과 다른 엉뚱한 상상을 하죠. 엉뚱한 상상. 이 엉뚱한 상상이 바로 뭐냐? 소설의 재미를 더해준다는 겁니다. 이 엉뚱한 상상은 이 아이의 눈에 비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걸 갖다가 독자들은 아이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을 가지고 등장인물의 상태를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미를 주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1쪽 10번째 줄부터 16번째 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리 와서 머리 빗고 하고 끌어다가 머리를 곱게 따주시지요. 어머니가 사랑에 내가 놀러 가게 되면 머리도 따주시고요. 또 저고리가 이게 뭐야 하면서 새 저고리를 내어주시는 때도 있었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옷기를 단정시키는 거, 예쁘게 새 옷도 입혀주고 머리도 따주시고 하시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는 아저씨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자, 간접적,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직접적이라는 건 말로 해버리는 거죠.
직접적은 말로 서술하는 거야. 어떻게 어머니는 아저씨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이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는 오키 어머니는 아저씨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즉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17번째 줄 보시면 자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전개 부분이 되겠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죠. 뒷동산에 올라가자고 제안하죠. 어느 토요일 오후날. 그래서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사건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이것저것 관심을 가져주고요. 전개 4부번은 자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되고요. 시간적인 배경이 제시되고요. 자 바로 이것은 사건을 전환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주고 장면이 전환이 된다. 장면이 바뀌어지니까 이런 배경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4번째 줄에 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오키에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자 이렇게 말한 거는 오키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아저씨에게 간접적인 부탁을 하게 되는 말이에요. 직접 말하려면 사랑 아저씨 우리 오키 너무 오래 데리고 있지 말고 빨리 갔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오키에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접적인 부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크게 소리쳤죠. 자 크게 소리친 거는 아저씨한테 직접 얘기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바로 쑥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표현이기도 하고요. 내외를 해야 하는 관습 때문이기도 해요. 내외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남녀가 서로 얼굴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내외라고 하죠.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이야기하죠. 남녀가 7세만 되면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즉 얼굴을 마주하지 말아라. 내외를 하라. 이렇게 옛날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오래 있지 말라는 말을 크게 소리쳐서 오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182쪽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에 뒷동산에 올라가서는 정거장을 한참 내려다보았으나 기차는 안 지나갔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결말 부분에 한번 더 내려오죠. 자, 이 결말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 결말 부분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아저씨하고 어머니는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되니까 아저씨가 이제 짐을 싸서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어머니와 오키가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게 돼요. 그 기차에는 누가 탔을까요? 바로 아저씨가 결말 부분에 떠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배웅한 그 장면과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첫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키가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 자, 이거는 유치원 동무가 한 이야기죠. 이 말은 자, 오키 아빠가 아니었죠. 이 아저씨는요. 친구가 사랑 아저씨를 나의 아버지로 착각을 했죠. 그래서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하는 오키의 생각이 이 말 때문에 친구의 말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동기를 부여해주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동무가 한 말은요. 그러면서도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게 되죠. 아저씨는 속으로 오키 어머니를 좋아하지만 이때 당시 1930년대는 그런
애정, 관계, 전통적인 윤리관 때문에 좋아해도 좋아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극적 긴장감을 주게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14번째 줄부터 15번째 줄 보면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동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얼굴이 홍당무가 됐죠. 어떤 표현이 되냐면 굉장히 당황하고 수줍다는 그런 표현이 얼굴로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16번째 줄부터 18번째 줄에 이런 얘기 있죠. 아까 오키 동무가 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였더라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여기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나의 간절함이 드러나게 되죠. 아버지였으면 하는 간절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18번째 줄부터 22번째 줄에 오키 아주 정말 간절함이 드러나 있죠. 나는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아빠하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자, 왜 오키는 한 번이라도 아빠하고 불러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복녀라 그랬죠. 유복녀는 뭐냐?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복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강렬하게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뭐가 있느냐?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다 라고 불쑥 말해버리죠. 이 말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말해버렸잖아. 아빠라면 좋겠다. 이거는 어린이다운 솔직함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솔직함이 달아서 바로 요 말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83쪽 네 번째 줄부터 7번째 줄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나를 몹시 흔들면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하고 아저씨가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몹시도 떨렸습니다. 라는 이 부분은 아저씨의 뭘 나타내느냐? 일단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건 당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저씨의 갈등이 드러나죠. 사실은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그랬지만 사실은 난 니네 어머니를 좋아해. 이런 말을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내적 갈등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줄, 9번째 줄 보시면요. 나는 아저씨가 몹시 성이 난 것처럼 보여서 자, 아저씨가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라고 이야기한 게 화가 난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것은 바로 복잡한 모습이 나와 있죠. 뭐냐면요. 어른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눈에는 아저씨가 성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저씨는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 했죠. 내적 갈등은 자기 안의 갈등이죠. 바로 어머니를 좋아하는 애정과 남녀 사이는 내외를 해야 되고 또 한번 혼이 난 사람은 또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 윤리관 사이 이런 것 때문에 내적 갈등이 보이죠. 그래서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의 눈을 통해서 그려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자, 우리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의 특징이 나와 있죠. 요거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번개가 피죠. 찌릿찌릿 감시의 눈초리로 봤더니 아저씨가 외삼촌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외삼촌을 무서워한다. 아저씨는 외삼촌이 무서운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속마음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